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명석입니다. 이태섭입니다. 네. 4월 8일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질의답변 시즌2 질의답변 9번째 방송입니다. 질의 답변? 질의답변. 질문 공세에 대한 질의답변. 질문 공세를 하면 질의답변을 해야죠. 질의 응답 아니고? 그 답변이나 응답이나 네. 오케이. 응답을 해야지. 하이 퀄리티 유머였는데 알아들었으면 응답하라. 네. 자, 공지사항 하나 얘기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네. 공지사항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 우리 콘텐츠를 세 가지 플랫폼에서 지금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 육회 명쾌 부동산 경매, 여보죠? 네. 육회 명쾌 부동산 경매. 네, 육회 명쾌 부동산 경매. 이렇습니다. 메인 화면이. 이게 너무 식상해서 좀 바꿔야 되는데 개편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꼭 개편할 거고요. 여기에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네, 유튜브는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네. 이게 유튜브하고 우리 카페하고 이름이 좀 달라서 네. 이게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은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팟빵이라고 하는 휴대폰 어플에서 네, 오디오만 좀 그렇죠. 올라가고 있죠. 라디오. 네, 오디오만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비디오까지 올라가고 있고 팟빵은 그 작년부터인가 원래 초부터인가 그 비디오를 방송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원만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지금 9회인데 9회하고 10회까지만 이렇게 카페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서만 네. 이 컨텐츠를 올리는 걸로 대신에 카페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방송했다라고 하는 자료들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유튜브로 옮겨가서 봐라. 왜? 유튜브 구독자 수 늘려야 되니까. 금딱지 대라! 걔는 금딱지 받았더라. 100만 명 돌파해서. 너 김호준? 우리도 100만 명 가는 그날까지. 금딱지 받을 때까지. 야, 근데 부동산 경매 찾는 사람이 100만 명 넘으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겠네. 모든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부동산 경매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이제 우리 공지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팟빵에는 올라갈 거예요. 팟빵에는 음원이니까, 네, 음원이니까 꼭 비디오로 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틀어놓고 이렇게 오디오만 듣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수요는 있을 수 있어서 오디오 방송은 따로 이렇게 올리기는 올리는데 유튜브 우리가 이제 자료를 올려놓고 오늘은 지금 등기부를 하나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등기부 내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방송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비디오 시청이 더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우리 카페의 육회 명쾌 네이버 카페 육회 명쾌 부동산 경매에서 우리 회원님 브리샤리디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브리샤리디. 브리샤리디. 네. 이거 한번 찾아볼까? 궁금하다. 궁금하네. 내가 한번 찾아볼게. 브리샤리디. 네, 브리샤리디 님이 올려주신
그 질문 사항이에요. 진주 3개 2021 타경 3358 근린 시설인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건축물은 농촌진흥과에서 2015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그래서 그 등기에 보면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경상남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부기 등기로 따라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 그 질문은 그거예요. 이 목적물, 이 경매 목적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이 부기 등기가 낙찰자에게 효력을 유지하는 건지, 즉 2025년도 6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걸 무슨 카페 용도로 바꾼다든지 일반 음식점으로 바꾼다든지 뭐 창고 용도로 개조해서 쓴다든지 이게 이 부기 등기의 내용이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 사업의 일환의 용도의 목적에 맞게끔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해야만 하는 건지, 이 금지사항 등기가 효력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셨던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2021-3358 요거 등기를 띄워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럴듯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건축하는데 비용을 일부 보조했겠죠. 네. 건물도 꽤 괜찮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남 하동군 화계면 지리산 자락에 화계장터 있는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이 건물 등기거든요. 자, 건물 등기 보시면 크게 보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크게 보기. 크게 보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띄어지죠. 네. 자, 요게 문제예요. 지금 소유권 보존이 돼 있죠. 네. 2016년 7월 1일에 접수돼 가지고 소유권 이땡땡시. 그래서 금지사항 1-1 부기등기로 붙었어요. 그죠? 바로 붙어 가지고 이 부동산은 아까 얘기한 그거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요 내용이에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이제 이런 거를 금지사항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금지사항 등기는 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금지사항 등기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 특별법에서 금지사항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금지사항 등기가 네. 종종 네.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금지사항 등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분양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아파트 공급 업체가 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네. 이 분양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딴 데다 이 분양 목적물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주택법에서는 이 분양 목적인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금지사항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 뭐 타의 양도를 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동의 없이 양도를 한다든지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금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 회사의 채권자가 거기에다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지사항 등기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경남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네.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부기등기가 붙었는데 양도라는 건 이때 말하는 거는 매매 그렇죠. 매각 매도 매수 뭐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정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상속은 어떨까요? 상속은 양도가 아니잖아요. 아, 그죠? 상속은 당연히 되는 거죠. 아. 그 양도는 양도라는 말에 이 법률 용어인데 양도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에 의한 권리 이전. 아, 죽음을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제 그 강제 경매라든지 네. 이런 것도 양도 개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합치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네. 강제 집행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양도는 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 그거는 그때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네. 왜냐하면 경매도 일종의 매매의 일종으로 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매매로 보고, 어떨 때는 매매로 보지 않고. 이거 좀 너무 법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부기등기에서 말하는 양도라는 것은 이 소유자 이은경 씨가 임의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경매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매매이기는 한데 파는 사람이 원해서 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양도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 매매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아우 명쾌하다. 그래서 어쨌건 네. 요 지금 그 이 사건에서의 금지상 등기는 제가 이 법을 찾아놨는데 아까 저기 저 브리샤디딘 뭔 뜻이었어요? 물고기 이름이에요. 물고기 이름. 민물 아니면 바닷물? 뭐 민물인지 바닷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상어 중에 이제 하나인 것 뭐 같아요. 시리 같은. 그렇지. 네. 요게 이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금지상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요 법에 의하면 네. 농업 경영체가 네. 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취지를 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금지상 등기를 이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설 자금을 갖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그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농업 진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무슨 농사용 창고를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어놓고는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 만들어 버리고 막.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소유자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 이제 저 금지상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 말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원금을 다 갚아버리면 돼. 아, 그러면은 금지상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요 금지상 등기를 할 때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여기가. 기간이 이제 명시돼 있어요. 네. 언제까지? 2025년 6월 30일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말소해 달라고 하면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말소 사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지상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네. 이 금지상 등기도 마치 이제 가처분 등기하고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순위 가처분.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금지사항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예. 이게 지금 강제경매에 들어갔단 말이죠. 네. 보세요. 지금 등기부를 보시면은 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네. 그 다음에 예.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부기 등기 부기 1번으로 금지사항 등기가 있죠. 네. 1-1. 그 다음에 네. 2번 가압류 등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2번 가압류가 될 거단 말이에요. 네. 가압류 엄청 따라붙었네요. 와. 네. 그죠? 얼굴에 건재당도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경매는 내려보세요. 네.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단 말이에요. 임의 그죠? 경매. 임의 경매. 건재당 설정이 2016년 9월 30일이네요. 그죠? 네. 9월 30일이고 음. 요 부기 등기가 붙은 날짜가 부인에게 무조건 빨라. 그렇네요. 7월 1일이에요. 네, 7월 1일. 원래 소유권 네. 보존 등기를 하면서 네.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네,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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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임의 경매면은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다. 네. 자, 이게 우선은 이게 강제 경매일 때에는 네. 이 금지사항 등기에 따르는 부담을 네. 인수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경남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네. 교부 목적 외로 네.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제공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이제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 사건은 임의 경매다 말이죠. 네. 은행에서 저당권 실행을 쭉 내려보시면은 네. 자, 은행이 어디냐면은 네. 농협일 거예요. 네. 화계농협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설 자금을 보조 받았지만 네. 아마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부 그래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경남도지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금지사항 등기 보면은 네. 경남도지사 승인 없이는 승인 없이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할 수가 은행에서 없어요. 건재당 설정할 당시에는 이 금지사항 등기를 자기들이 보고 그렇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 건재당권자는 자기가 후순위 이 그 금지사항 등기를 그렇죠. 인수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빌려줬을 거니까 돈도 많이 안 빌려줬을 거고. 네. 그래서 요 부담은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담당자가 시설 자금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 이 은행에서 건재당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원래 먼저 이 부기등기로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의 실수라고 할까 뭐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이 지금 한 3개월 2개월 차이잖아요. 네. 7월 1일하고 9월 30일 한 3개월 차이인데 이걸 건재당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 가지고 부기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 자금을 이제 교부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금지사항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 그러면 이제 그 리모델링하는 그 소유자가 그 금지사항 등기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금지사항 등기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미리 근데 그 건재당이- 이전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렇죠. 질문 여지가 그겁니다. 그때는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은행 그러니까 건재당권 이후에 들어온 일종의 후순위 가처분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후순위 가처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에 우리 저 단톡방에서 얘기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말소가 된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금지사항 등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금지사항 등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로 넘어왔다. 혹은 임의 경매로 넘어왔지만 네. 그 저당권이 이제 후순위다. 네. 이런 경우라면 네. 여기서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을고 한번 보실래요? 네.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아니라 을고에 있는 근저당권이 될 거예요. 네. 2016년 9월 30일에 네. 화계농협에 그러니까 확인하고 근저당권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텐데 네. 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금지사항 등기의 부담은
인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낙찰자 또한 역시 경남도지사 승인 없이는 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거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대여라는 거는 임대차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낙찰 받아서 누군가에게 이 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 이건 불가능할까? 아니 이제 그 승인을 사용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사용 목적은 적합한데 그 대여에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승인 없이 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남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승인 받으면 되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경남도지사 승인 안 해주겠지?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교부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되는지를 경남도지사는 확인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목적물, 이 목적물, 이 목적물, 이걸 우리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2025년까지 이걸 결국은 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농업 관련한 어떤 창고라든지 무슨 농식품 가공, 농식품 뭐 이런 가공 거기서 뭐가 나올까? 제첩국 섬진강에서 길어 올린 제첩국을 뭐 양파 썰고 포장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가공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3년을 써야 되네. 원래가 그렇죠. 2022년이니까. 그렇죠. 예. 사용 안 하고 천에 빌어 놓으면 뭐라 그럴까? 그래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려고 이게 많이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안 들어올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농사를 제철국이 많이 못 나가지고 수확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핑계는 가능한데 카페를 만든다든지 아니 카페 한번 생각해요. 카페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반 입주 허가를 받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요. 일단 허가는 일단 안 나는 것으로. 그죠? 네. 그럼 무허가로 했다고 칩시다. 네. 무허가로 저기서 개고기집을 한다. 혹은 무허가로 술집을 한다. 네.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이 늘 쫓아와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긴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부 목적 외로 사용했으니까 제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담 과태료 내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4월 28일이 경매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5억 9,500이에요. 네. 근데 지금 2번 유찰이 됐네.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됐네요. 3번 유찰이 됐네. 지금 4차 매각인데, 이게 시세라고 한다면, 3년 정도, 이 정도 가격 같으면 건물도 깨끗하고, 3년 정도 기다렸다가,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토지도 지금 몇 평인가요? 215평. 건물 면적이, 물론 1, 2층 다 합쳐서 연면적이 155평인데,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당장 이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렇죠.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문제긴 한데 이런 것도 돈 되기는 하겠다. 그렇죠. 자, 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금지사항 등기는 여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부기 등기 형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그 금지사항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을 때 그 금지의 부담을 인수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금지사항 등기가 맞춰진 시점과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를 해서 그 부담이 인수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처분 등기하고 똑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가처분 등기를 이제 하도록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이제 이 금지사항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등기관이 다른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이 있어야 등기를 받아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이걸 이제 금지사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그렇죠, 해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효력은 일종의 선순위 가처분, 가처분의 그렇죠. 효력. 네, 그게 건지당이나 다른 권리보다 앞서면은 선순위 가처분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4월 8일, 9일인가? 8일인가? 4월 8일, 시즌2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늘은 금지사항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의 명쾌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한 30분 했겠지?